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SB인베스트의 이주호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내가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는 아닐까라는 소외감도 일부 느끼시면서 시장 관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 주제 잡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국내 증시 정부 정책주가 정말 대세입니다. 네, 지금이라도 사야 될까라는 눈만 뜨면 똑같은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시원하게 뭔가 좀 답이 나올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요즘에 뭐 구경꾼 같은 느낌,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 이게 또 우울증으로까지 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식시장이 이런 호흡을 따라가지 못하면 요즘 재미가 없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나는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뛰어들지 못하신 분들이 지금이라도 기웃기웃거리시는 종목들이 꽤나 보일 것 같은데 일단은 계속해서 정책주가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또 시장에서 뭔가 중심을 잡아줄 만한 대장주 플레이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장이 지금 계속 흔들리고 있는 영향도 받는 것 같아요. 네, 일단 미국 증시가 불안하다 보니까 기존의 국내 증시에서 좀 상승세를 이어갔던 섹터들이 다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 정책주들로 부각되는 섹터들이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연준 공개적인 비판, 그리고 통화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지금 어제도 미증시가 장중에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좀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불안하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에 대한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이제 뭐 너무나 많이 얘기가 나와서 네. 반응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제는 견조하고 긍정적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안 믿어요. 이거를 안 믿고 이제 이로 인해서 좀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다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지금 시장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에 발표될 4월 PMI 지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관세 정책 이후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연준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의 좀 지표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내일 새벽에 테슬라 실적 발표 있고 그다음에 내일 저녁에 이제 PMI 지표 발표 있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은 뭐 어떠한 종목을 뭐 모아간다, 사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내 증시에 지금 대형주 위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좋지만 그래도 너무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다 보니까 네네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간 거 추격 매수보다는 좀 눌려 있거나 아직 못 간 후발 종목을 좀 찾는 게 네.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정책 이후에, 관세 발표 이후에 나오는 첫 지표가 되죠. PMI가 중요하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파월 때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달러하고 주식하고 국채까지 다 같이 파는 셀, 지금 아메리카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PMI가 좋지가 못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그러면은 연준 의장이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쪽으로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드디어 관세 피해가 나타나는구나 하면서 더 악재로 인식을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할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까지는 분위기가 네, 그렇죠. 아직까지는. 왜냐하면 네. 연준은 불확실성을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과거를 사례를 보면은 22년도에도 계속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을 많이 했어요, 파월 의장이. 외부 변수로 인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준의 정책은 뭐 사실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거에 기반을 해야 되지만 지금 트럼프라는 변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네네. 연준 위원들은 되게 이게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될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라서 지금 당장의 어떤 스탠스 변화가 일어나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꼭 이 점은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은 본인이 저질렀는데 그렇죠. 수습은 파월 의장한테 하라고 하는 그렇죠. 그런 지금 그런 분위기인데 상황이죠. 네. 어쨌든 뭐 지표 하나 보고 바로 움직이겠습니까? 그게 또 쌓이고 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양측 간의 트러블이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 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 연출되고 있어가지고요. 소식 끌어온 뉴욕장 안 보겠다. 네, 우리 시장에만 완전 초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네. 정책 섹터군이 오늘 또 늘어났어요. 테마주가. 네, 좀 볼까요? 요즘에 강한
강한 섹터 좀 정리해 볼까요? 일단 지금 최근에 강한 섹터들 보면요. 퓨리오사 AI 쪽이랑 네, 그다음에 네.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반도체 팹리스 관련 섹터입니다. 팹리스 쪽. 네, 팹리스 쪽이 이제 네. 퓨리오사 다음에 리벨리온이라던가 이런 쪽에서 지금 창투사 쪽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쪽 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아. 그다음에 역시나 이제 대선 레이스와 관련된 인맥 테마주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 관련주는 이미 이제 많이 갔고 좀 소강 상태인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 대한 후보군들이 이제 경선 이제 진행되면서 네. 아마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요. 네.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잘 올라가는 게 벤처캐피탈, 예, 창투사라고 알고 계시는 이쪽 섹터에서 움직임이 있는데 좀 보시면 좋겠고, 오늘 나왔던 거는, 오늘도 올라간 거는 또 새로 등장한 거예요. 네. 뭐 탄소 포집이랑 네. 이쪽.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뭔가 생겨나고 거기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간 종목군들, 특히나 필요사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저 종목들이 살짝 눌린다고 해서 저걸 따라가는 게 맞냐, 이걸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조금 다음 주자는 뭔지, 좀 다음 후속주는 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래대금을 조금 볼까요? 거래대금 1위가 네, 에어레인입니다. 3전 아니에요. 3전이 3위밖에 안 되고, 네, 2위가 그 뜨끈뜨끈한 엑스페릭스인데 오늘 상한가 지금 막 풀렸거든요. 지금 퓨리오사 AI 관련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상제건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사흘 만에 다시 반등의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래대금 3전 다음으로 많고요. 이렇습니다. 지금 판도가 이렇기 때문에 지금 탑10 안에는 나오 IB까지 창투사 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퓨리오사 AI 관련해가지고 계속 업데이트되는 뉴스들을 보면은 따라가기가 부담스럽기는 한데 그래도 대세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엑스페릭스 볼 수가 있겠고, 4x4 네. 하루 거래 쉬었는데 또 올라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퓨리오사는 상장을 할 것 같다 하고, 이러니까 이쪽으로 계속 기웃거리게 되실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게 뭐 탓을 하는 건 아닌데 네. 하필 또 이재명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때 퓨리오사 AI를 찾아간 게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의미심장해 보이잖아요. 네, 그러다 첫 보니까 이제 일정이니까. 뭐 네. 거기서 어떠한 말은 안 했는데 네. 시장 참여자들은 이거 지금 국부펀드부터 시작해서 이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게 퓨리오사 AI 아니냐. 네네. 그러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의 매각을 거절한 게 이제 이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계속적으로 모멘텀은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AI 국부펀드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K 엔비디아를 만들겠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수혜를 받는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따라가기에는 뭐 상한가를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몇 번씩 가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추격 매수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기서 뭘 더 간다 만다 이게 아니라 네네. 더 가더라도 한 번은 이렇게 한번 좀 단기 차익 매물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좀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을 좀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저는 시선을 살짝은 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세 협상을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내 대형주들이 힘을 못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대선 레이스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퓨리오사 AI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창투사 관련주들이 계속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의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미국 증시가 당분간 계속적으로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정책주 안에서 지금 오늘 새롭게 생겨나는 섹터들처럼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네. 이에 좀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으면은 퓨리오사 AI 테마에는 뛰어들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팹리스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럼 팹리스 쪽으로는 조금 확장돼서 봐도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여기서 지금 네. 퓨리오사를 놓쳐서 아쉽다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리벨리온이라던가 세미파이브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창투사 종목군들 안에서 어제 시세가 나왔던 종목군들 특징이 세미파이브 관련된 이슈거든요. 네. 거기에 이제 투자를 했었던 창투사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후속 테마가 형성되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는 아직도 창투사 관련주들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보셔야 되는 상황이다. 특히나 이제 반도체 디자인하우스 기업 중에서 이 세미파이브라는 기업이 있는데 네. 이 기업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특히나 디자인하우스 기업인데 삼성 쪽과 연결된 부분이 많이 있고, 특히나 이 세미파이브는 지금 매출 성장이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IPO가 하게 될 경우에 지금 부각을 다시 받겠죠. 여기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네. 그런 점들 보시면 좋겠고 특히나 퓨리오사 AI 그 MPU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리벨리온인데 네. 리벨리온은 AI 가속기 기반이에요. 근데 뭐 둘 다 비슷한 MPU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퓨리오사만 너무 집중하고 있어서 잊혀져 있던 특히나 저런 두 기업들은 세미파이브 리벨리온. 스타트업 기업들은 좀 예.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고 저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IPO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네네. 당연히 처음에 창투사 관련주들이 먼저 부각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시면 좋겠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처럼 말 한마디에 지금 시장이 너무 흔들리기 때문에 무슨 말을 더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국부펀드에 대한 얘기가 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 위주로 거기에 지분 투자한 창투사 기업들 위주로 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 IPO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퓨리오사가 네, 메타의 제안을 엄청난 제안을 거절했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행보가 무엇일 것인가? 상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는데 그러면 판도가 또 많이 바뀔까요? 네, 그게 퓨리오사? 좀 많이 네. 바뀌죠. 왜냐하면 이게 또 상장을 하는 거랑 네. 그 가장 중요한 건 이 국부펀드입니다. 거기에 자금이 얼마나 들어올 수 있냐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물론 IPO 하게 되면은 IPO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 네. 지금 이 이재명 후보의 대표적인 정책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단순 테마가 아니라 정말 핵심 정책주에 대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그렇겠죠. 높아요. 물론 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뭐 퓨리오사든 뭐 리벨리온이든 세미파이브든 아직 상장이 안 된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장하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기존에 상장사가 뭘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 새롭게 들어가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좀 저는 계속적으로 기대감을 갖고 보시되 네. 네. 이미 지금 많이 오른 종목군들 말고 그 후속 종목군들을 찾자.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K 엔비디아를 퓨리오사를 지칭한 걸까요? 네, 그리고 이제 100조 원이잖아요. 국부펀드 규모를 그렇게 이제 구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K 엔비디아를 육성하겠다라는 그 목표가 세워지면은 굉장히 엄청난 정책 지원이 있을 것이고 또 새롭게 이제 IPO에 나서는 기업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퓨리오사뿐만 아닙니다. 후보군들 있기 때문에요.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찾아보면 도움 될 거다라고 저희한테 조언 귀띔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전반적인 난이도를 보면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너무 올라간 종목들 따라가는 거 리스크 있다고 계속 얘기해 주셨는데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저희가 조금 욕심내 볼 수 있는 종목이 있긴 있을까요? 탑픽? 네, 저는 창투사 쪽에서 네.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세미파이브랑 리벨리온에 400억 규모의 투자 이력이 있습니다. 이미 23년도에 투자했던 이력이에요. 꽤 됐군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세미파이브랑 리벨리온에 대한 만약에 부분이 IPO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어제도 이미 그러한 이슈 때문에 움직였거든요. 네. 그리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뭐 되게 투자한 곳이 많습니다. 뭐 스페이스 X부터 시작해서 마켓컬리도 과거에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알짜 회사들을 되게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번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퓨리오사 관련주들은 많이 올랐지만 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약간 고개를 든다라는 느낌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제 좀 상승이 나왔고 오늘 또 물론 이제 이게 애프터마켓이랑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괴리감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살짝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는 이게 기회가 아닐까. 만약에 오늘 조정 안 주고 그냥 가버렸으면 이것도 잡기 힘들거든요. 계속 상승세가 나왔는데 네네. 오늘 또 눌림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보셔도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창투사 벤처캐피탈 기업들 중에 대부분 실적이 안 좋았는데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는 실적이 오히려 성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에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만약에 대안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이러한 창투사 중에서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기업이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7,500원 정도, 손절가는 5,000원 정도. 왜냐하면 네. 워낙 이쪽 섹터 한 번에 확 많이 가기 주시네요. 때문에 좀 위로 좀 많이 그렇긴 들었습니다. 하죠.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 번 상한가 내면 갈 수 있는 가격대이긴 한데, 네, 7,500원이 목표가 그렇게 좀 잡아주셨고요. 창투사 관련주 안에서 보는 눈이 있나 봅니다. 네, 실적도 괜찮다고 하니까 체크해 주시고, 저희가 정책주 안에서 지금 섹터 범위가 많이 넓혀지고 있는데 쉬고 있는 종목들도 꽤 보이잖아요. 네. 저번에 STO도 한번 저희한테 주셨고, 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들었을 때는 저출산도 한번 보자 이렇게 멘트 주셨는데 지금 쉬고 있는 쪽에서 한번 노려볼 만한
만한 섹터 있습니까? 네, 저는 정책주? 뭐 여전히 지금 그때도 말씀드렸던 STO 관련 STO. 쪽은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제가 갤럭시아 모니터링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네. 핑거도 그렇고 지금 계속적으로 시세가 다 좋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일단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네, 물론 네. 변동성은 좀 나오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남들이 지금 다 막 수익 난다 뭐 이럴 때 사실 그거를 따라가는 전략도 사실 맞죠. 하지만 과연 그걸 따라가서 좀 변동성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수익을 낼 수 있냐를 생각해 봤을 때 그쵸, 네. 오히려 이렇게 좀 정책주로 엮일 수 있는 후보군들을 좀 추려가지고 좀 미리 사놨다가 네. 뉴스 나오면 그때 매도하고 나오는 전략이 저는 조금 더 리스크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STO 쪽 보시면 좋겠고 이미 지금 탄소 포집은 또 한번 갔기 때문에 이게 저기서 과연 따라잡을 수 있냐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정책 얘기가 나올 게 저는 STO가 좀 가장 유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쪽은 유심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에서 기술 이전 뭐 이런 소식들 나오면서 지금 개별적으로 막 산발적으로 움직이는데 네. 좀 이건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네 잘못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뭐 크게 빠지는 종목군들도 좀 요즘에 있거든요. 브릿지처럼. 네 그런 것처럼 맞아요. 네. 그런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점은 꼭 염두를 해두시고 제약바이오 쪽 투자를 할 때는 좀 진짜 이거는 네, 조심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부 주신 내용들 저희 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전벨트가 필요하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시장의 대세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흐름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감과 운도 실력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안전망을 갖춘 정책주 봐야 되는 쪽 언급해 주셨기 때문에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프로의 시선이었습니다.